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주제는요. 지금 기술업계에서 가장 뜨겁게 하지만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 전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AI를 움직이는 거대한 심장, AI 데이터 센터를 둘러싼 빅테크들의 보이지 않는 격전이죠. 네, 우리가 매일같이 접하는 그 놀라운 AI 서비스들, 그 화려한 무대 뒤편을 한번 들여다보자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사실 흥미로운 지점은 이거거든요. 왜 아마존, 구글 같은 거대 기업들이 수익성만 따지면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은 이 전기 먹는 하마 같은 거대한 건물을 짓는데 수천억 달러를 쏟아붓고 있을까? 그렇죠. 마치 금강을 캐겠다면서 곡괭이와 청바지 회사에 모든 돈을 거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오늘 분석의 기반이 될 자료는 AI 데이터 센터를 둘러싼 빅테크들의 격전이라는 제목의 심도 있는 분석 글인데요. 이번 분석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단순히 어떤 AI가 더 똑똑한지를 넘어서 그 이면에서 벌어지는 이 천문학적인 인프라 전쟁의 본질이 뭔지, 그리고 이 싸움의 최종 승자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업이 아닐 수도 있다는 약간은 도발적인 주장을 함께 파헤쳐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거대한 전쟁터의 지형부터 한번 살펴보죠. 이 자료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강하게 던지는 메시지가 바로 이거예요. AI 경쟁의 진짜 싸움터가 바뀌었다. 이전까지는 누가 더 똑똑한 AI 모델을 만드느냐의 싸움이었다면 이제는 누가 더 크고 강력한 인프라를 갖느냐의 싸움으로 완전히 옮겨갔다는 거죠. 왜 갑자기 이런 변화가 생긴 걸까요? 핵심은 AI 워크로드의 폭증이라는 개념에 있습니다. 워크로드의 복증이요? 네, 간단히 말해서 AI가 해야 할 일의 양과 질이 우리가 상상했던 수준을 아득히 넘어섰다는 겁니다. 예전 데이터 센터가 텍스트나 간단한 이미지 처리 수준이었다면 지금 생성형 AI는 고화질 영상을 만들고 복잡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심지어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AI 에이전트까지 등장했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작업들이 요구하는 컴퓨팅 파워는 기존의 인프라로는 감당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거죠. 그렇군요. 단순히 물건을 보관하는 창고를 더 크게 짓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예를 들면 최첨단 반도체 공장 같은 그런 시설이 필요한 셈이네요. 맞습니다. 자료에서도 AI 데이터 센터가 이제 단순한 비용 살비가 아니라 핵심 전략 자산으로 바뀌었다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도대체 이 새로운 공장은 뭐가 그렇게 특별하고 또 짓기 어려운 건가요? 바로 그 점이 이 경쟁을 소수만의 리그로 만드는 핵심입니다. AI 데이터 센터를 제대로 굴리려면 네 가지 요소가 완벽하게 결합되어야 하거든요. 네 가지요? 첫째는 모두가 아는 AI의 두뇌, 즉 엔비디아의 GPU 같은 AI 가속기를 수십만 개씩 확보하는 겁니다. 둘째는 이 두뇌들이 쉴 새 없이 돌아가게 만들 막대한 전력입니다. 이건 과장이 아니라 정말 중소도시 하나가 쓸 만큼의 전력이 필요해요. 잠깐만요. GPU는 알겠는데 전력과 냉각이 그렇게나 중요하다면 이건 이제 기술 기업 간의 경쟁이 아니라 거의 발전소나 중공업 회사들의 경쟁처럼 들리는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데이터 센터를 어디에 지을지 그 부지 선정부터가 전쟁이겠네요, 정말. 바로 그래서 세 번째 요소인 고효율 냉각 시스템이 중요해집니다. 수십만 개의 GPU가 내뿜는 열이 이게 원자로 수준이거든요. 이걸 시키지 못하면 그냥 시스템 전체가 녹아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구성 요소들 사이에서 데이터가 빛의 속도로 오갈 수 있게 하는 초고속 네트워크, 그러니까 인체의 혈관 같은 게 필요하죠. 이 네 가지, 두뇌, 에너지, 온도 조절, 혈관이 하나의 유기체처럼 맞물려 돌아가야 합니다. 그 말씀은 결국 단순히 이 네 가지 부품을 돈으로 사 모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네요. 이걸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처럼 그것도 24시간 365일 내내 최적의 효율로 돌리는 게 진짜 기술이라는 뜻으로 들립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 운영 효율성이라는 지점을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그게 바로 이 전쟁의 승패를 가를 핵심 변수거든요. 운영 효율성. 어쨌든 이 네 가지 요소가 결합되면서 돈만으로는 넘을 수 없는 거대한 진입장벽을 만들고 자료의 분석처럼 소수의 빅테크 기업만이 참여할 수 있는 그들만의 리그가 열리고 있는 겁니다. 그들만의 리그가 얼마나 치열한지 이제 돈의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보죠. 자료에 나올 시절을 보고 저는 정말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네. 빅테크들의 설비 투자, 즉 캐펙스가 2020년에 약 1,38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180조 원 정도였는데 2026년에는 약 5,800억 달러, 거의 800조 원까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정말 엄청난 숫자죠.
800조 원이요? 그 숫자는 정말 감이 안 오네요. 웬만한 국가 1년 예산 아닌가요, 이게? 이게 정말 AI 하나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는 게 믿기지가 않습니다. 이건 단순한 성장이 아니라 기업들의 생존 전략이 뿌리부터 바뀌고 있다는 신호로 봐야 합니다. 각 기업들이 금고에 쌓아둔 2천억 달러, 그러니까 260조 원이 넘는 이익 유보금을 이 경쟁에 쏟아붓고 있어요. 아, 자료에서 괜히 이걸 군비 경쟁이라고 표현한 게 아닙니다. 단기적인 수익성을 일부 포기하더라도 다음 10년, 20년의 패권을 잡기 위해 말 그대로 모든 걸 걸고 있다는 뜻이죠. 이런 천문학적인 돈이 실제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그 구체적인 그림이 궁금해지는데요. 가장 돈을 많이 쓴다는 아마존은 대체 뭘 하려는 걸까요? 연간 1,200억 달러 이상을 쓴다고 하네요. 아마존, 정확히는 AWS의 전략은 아주 명확하고 무섭습니다. AI로 인한 클라우드 수요 폭발에 누구보다 먼저 그리고 가장 크게 대응해서 판을 장악하겠다는 겁니다. 아, 선점 전략이군요. 네, 자신들의 클라우드를 쓰는 수많은 기업들이 앞으로 AI를 도입할 때 필요한 모든 도로와 항만, 발전소를 미리 다 깔아두겠다는 거죠. 자율주행, 로보틱스, 신약 개발 같은 미래에 나올 모든 AI 서비스를 위한 기반을 선점하겠다는 큰 그림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북미 중심에서 벗어나서 한국 울산에도 SK와 협력해서 대규모 투자를 하는 거고요. 클라우드 제왕의 자리를 지키려는 수성 전략처럼 들리기도 하는데 가장 공격적으로 돈을 쓴다는 게 흥미롭네요. 그렇죠. 말 그대로 판 자체를 다른 주자들이 감히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키워버리겠다는 거군요. 네, 일종의 초격차 전략입니다. 그럼 두 번째 주자인 구글을 볼까요? 약 930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구글의 목표는 또 다르겠죠. 구글의 최우선 과제는 자신들의 심장과도 같은 핵심 수익원, 즉 검색과 유튜브를 방어하고 AI 시대에 맞게 진화시키는 겁니다. 생성형 AI 제미나이를 이 두 서비스에 아주 깊숙하게 통합해서 사용자 경험을 완전히 바꾸려는 거죠. 아, AI 검색 시대. 맞습니다. AI 검색 시대의 승자가 되기 위해선 그에 걸맞은 인프라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버지니아, 오클라호마 같은 미국 내 거점뿐만 아니라 자료에서 지적하듯 인도, 태국 같은 아시아로 투자를 빠르게 확대하면서 다음 10억 명의 사용자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면 구글은 기존 사업을 지키려는 방어적인 성격이 좀 강하네요. 그러다 보니 오히려 발목이 잡힐 수도 있지 않을까요? AWS나 마이크로소프트처럼 완전히 새로운 판을 짜는 느낌은 좀 덜한 것 같은데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실제로 시장에서도 구글이 수성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새로운 기회를 놓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죠. 반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와의 협력을 통해서 아주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간 8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있죠. 마이크로소프트는 정말 오픈 AI와 한 몸처럼 움직이는 것 같아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전략은 내재화라는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오픈 AI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만든 코파일럿을 우리가 매일 쓰는 오피스 365, 윈도우, 그리고 모든 기업용 서비스에 물처럼 공기처럼 스며들게 하는 겁니다. 원래부터 있던 기능처럼요. 네, AI를 별도의 도구가 아니라 그냥 원래부터 있던 기능처럼 자연스럽게 만들겠다는 거죠. 이를 위해선 상상을 초월하는 인프라가 필요한데 자료에 나오는 페어워터 같은 초대형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장기적인 우위를 확보하려는 아주 뚜렷한 전략이죠. 마지막 주자는 메타입니다. 연간 700억 달러 이상을 쓰고 있는데 이들은 현재와 미래,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는 것 같군요. 정확합니다. 메타는 두 개의 명확한 목표를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첫째는 현재 핵심 사업인 광고 효율을 AI를 통해 극대화하는 거고요. 아, 광고? 네, 사용자에게 더 정확한 광고를 보여줘서 당장의 수익을 늘리는 거죠. 둘째는 훨씬 더 먼 미래, 즉 AR, VR 같은 차세대 XR 플랫폼, 이른바 메타버스 시대를 위한 기반 인프라를 구축하는 겁니다. 이 두 번째 목표가 정말 무서운데요. 자료에 언급된 하이페리온 프로젝트의 목표 전력이 5기가와트급이라는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5기가와트요? 잠깐만요. 그거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 4-5개가 만드는 전력량이랑 맞먹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건 그냥 광고 효율 좀 높이자는 수준을 아득히 넘어선 얘긴데요. 그렇죠. 이건 현재의 소셜미디어를 위한 투자가 아닙니다. 다음 시대의 컴퓨팅 플랫폼 자체를 장악하겠다는 야심을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사실 이 데이터 센터라는 게 위성사진으로 보면 사막 한가운데에 거대한 미지의 건축물이 뚝 떨어진 것처럼 보여요. 와,
낮에는 태양열을 반사해서 은색으로 빛나고 밤에는 경고등만 깜빡이는 정말 SF 영화에 나오는 외계기지 같습니다. 그 안에선 인류의 미래를 건 총성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자, 지금까지 각 기업의 전략을 살펴보니 조금씩 방향은 다르지만 결국 모두가 최고의 GPU, 막대한 전력, 최첨단 냉각 시스템과 초고속 네트워크를 확보하기 위해 사활을 건 경쟁을 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뚜렷하게 보이네요. 바로 그 지점에서 AI 데이터 센터는 더 이상 IT 산업만의 이야기가 아니게 됩니다. 최첨단 반도체 기술, 국가 단위의 에너지를 끌어오는 에너지 산업, 거대한 시설을 짓는 건설업, 그리고 이 모든 걸 잇는 네트워크 기술이 모두 결합된 하나의 거대한 종합산업으로 진화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피 튀기는 전쟁의 끝에서 진짜 웃게 될 승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여기서 자료의 결론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AI 경쟁의 최종 승자는 가장 똑똑한 AI 모델을 만든 기업이 아닐 수도 있다는군요. 네, 바로 그게 이 자료의 가장 중요한 핵심 통찰입니다. 아까 우리가 운영 효율성이 중요할 것 같다고 잠깐 이야기했었죠. 네, 했었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AI 경쟁의 승패는 누가 가장 많은 GPU를 가졌는가가 아니라 누가 이 거대하고 복잡한 인프라를 가장 효율적으로, 가장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가에 의해 결정될 거라는 겁니다. 아, 그래서 처음에 단순히 부품을 사 모으는 것과 그걸 유기체처럼 돌리는 건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하셨군요. 그렇습니다. 수십만 개의 GPU를 항상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고 천문학적인 전력 비용을 1%라도 더 절감하며 언제 터질지 모르는 열 문제를 해결하는 이 지루하고 덤내나는 운영의 기술 자체가 그 어떤 화려한 AI 알고리즘보다 더 강력한 경쟁력이자 가장 높은 진입장벽이 될 것이라고 이 자료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마치 F1 레이싱에서 최고의 엔진을 가진 팀이 아니라 그 엔진을 레이스 내내 가장 잘 관리하고 타이어를 제때 갈아 끼우며 전체 운영을 완벽하게 해내는 팀이 결국 우승하는 것과 아주 비슷하네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결국 AI 혁명은 알고리즘만큼이나 거대한 산업공학의 문제이며 이 데이터 센터들의 물리적, 재정적 규모가 이제 기술 산업을 넘어 에너지, 건설, 부동산 같은 여러 산업의 판도까지 바꾸는 거대한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논의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AI 전쟁의 주 무대가 우리 눈에 보이는 스크린 속 알고리즘 경쟁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현실 세계의 거대한 데이터 센터를 짓고 운영하는 경쟁으로 완전히 옮겨왔음을 확인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더 빠른 컴퓨터를 만드는 경쟁이 아니라 다음 컴퓨팅 시대를 떠받칠 땅과 건물을 누가 먼저 차지하느냐의 싸움인 셈입니다. 맞습니다. 수십 년 전 고속도로를 먼저 깐 국가가 물류와 산업의 중심이 되었듯이 지금 AI 데이터 센터라는 이 새로운 디지털 고속도로를 가장 효율적으로 깔고 운영하는 기업이 미래 기술 시대의 진정한 승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오늘 자료는 이 거대 기업들 간의 경쟁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볼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AI를 움직이는 이 핵심 인프라가 이렇게 소수의 거대 기업들 손에 완벽하게 집중될 때 나머지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AI가 성장하는 땅과 물, 공기 자체가 소수의 문지기들에 의해 통제될 때 혁신의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이 될지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볼 지점인 것 같습니다.